그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수업을 듣다가 어딘가에 뜬금없이 붙어있는 까맣고 조그마한 물질을 만져보았다가 손가락에 향긋한 허브향이 배인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그건 껌인데 남이 씹던 껌이다. 질겅질겅 씹기만 해도 재밌는데 새콤달콤한 맛과 향도 나고 심지어 풍선을 불 수 있는 기능성까지 갖춘 껌은 시간을 때우기에 요긴한 장난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요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고 또한 물건을 계산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며 계산대 근처에 놓인 껌은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껌 매출이 폭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인류가 껌 비슷한 것을 씹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메스틱 나무라는 것에서 나오는 수액을 씹었다고 하며 2019년 덴마크에서는 5700년대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든 껌을 발견했는데 이 껌에 묻은 DNA를 분석해 껌 주인이었던 한 소녀의 얼굴을 복원해냈으며 또한 청둥 오리를 먹었고 우유를 먹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 소녀가 자작나무 수액 껌을 씹었던 이유는 석기도구 제작을 위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혹은 배고픔이나 치통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추측된다고 한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나 북유럽에서 껌 비슷한 것을 오래전부터 씹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껌을 제대로 즐긴 것은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마야인들이었다고 하는데 마야인들에게 껌은 마치 독일인들에게의 맥주, 미국인들에게의 햄버거, 한국인들에게의 국밥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한다. 마야인들은 사포딜라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인 치클이라는 것을 씹었는데 그 목적은 갈증이나 배고픔을 견디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마야인들의 이 나무 수액을 질겅질겅 씹는 즉 껌 문화는 이후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사포딜라 나무의 치클 대신 그들의 지역에 자생하던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의 수액을 껌처럼 씹었다고 한다. 참고로 가문비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자주 사용되는 나무이다. 17세기 이후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유럽 출신 정착민들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이 껌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1848년 미국의 존 커티스라는 인물이 가문비 나무 수액으로 만든 껌을 최초로 상업화하여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껌에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1번 비슷한 시기 신문 인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많은 양의 가문비 나무는 종이 원료로 사용이 되었고 따라서 가문비 나무 수액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2번 가문비 나무 천연 수액의 향긋함은 있었지만 씹을 때 뒷맛이 씁쓸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껌 제조업자들은 벌집으로부터 얻는 밀랍, 석유로부터 얻는 파라핀 왁스 등으로 껌을 만들어봤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인을 만나 껌의 혁신을 이뤄내고 막대한 돈을 번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토마스 애덤스라는 인물이었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사진작가이자 아마추어 발명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1869년 멕시코의 대통령이자 장군이자 독재자였던 산타 안나라는 인물이 뉴욕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고 이때 그는 자신이 멕시코에서 가져온 치클에 주목했다. 마야인들의 껌, 즉 사포딜라 나무 수액인 그 치클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마차의 바퀴에 쓰이는 고무의 수요가 늘고 있었는데 같은 양의 고무에 비해 치클은 20배가량 싼 편이었다. 산타 안나는 치클로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아마추어 발명가 토마스 애덤스에게 치클 고무 변환 미션을 주게 된다. 애덤스도 역시 같은 꿈에 부풀어 산타 안나를 통해 멕시코로부터 치클을 1톤을 들여오게 된다. 근데 성공담의 전개가 늘 그렇듯 애덤스는 치클을 고무만큼 경화시키는데 당연히 실패했고 이를 의뢰했던 산타 안나는 실망하여 애덤스에게 관심을 끊고 떠나버리게 된다. 자신의 집에서 끈적거리고만 있는 1톤의 치클을 강에다 버리기로 결심한 어느 날 애덤스는 한 약국에 들렀는데 어떤 소녀가 껌을 사가는 것을 보았다. 애덤스는 가게 주인에게 저게 무슨 껌이냐고 물어봤는데 가게 주인은 매우 구린 껌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 껌이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진 것이며 씹는 감이 너무 거칠었다는 것이다. 이때 애덤스는 끈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치클들이 생각이 났고 비록 고무만큼 단단해지지는 못하지만 씹는 느낌은 대박일 것이라 생각하여 치클로 껌을 만들어냈고 이내 큰 인기를 끌며 애덤스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껌의 원조 마야인들의 치클 문화가 미국에서 껌으로 재탄생한 순간이며 참고로 떠나버린 산타 안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애덤스가 치클로 맛의 혁신을 이뤄냈다며 뒤이어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껌을 미국 전역에 알린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리글리이다. 그는 비누, 베이킹 파우더 등을 팔다가 뒤늦게 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따라서 리글리에겐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리글리는 1907년 미국 경제공황 시기 때도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실행했고 이후 미국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모든 가정에 껌을 한 통씩 보내기도 했다. 이에 리글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껌 자체가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지며 리글리는 미국 껌 시장을 제패하게 된다. 미국 껌 시장을 제패한 리글리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 껌을 알리게 되는데 바로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이다. 리글리는 껌을 씹으며 전투 중 갈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구강청결 효과도 있다는 점을 미군에 강력 어필했다. 리글리 껌은 미군 식량 보급품에 포함되었고 전쟁 도중 세계 전역에서 미군들이 질겅질겅 무언가를 씹는 모습은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렇게 껌은 세계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을 때 천연재료인 치클의 생산량은 이를 따라갈 수 없었는데 치클은 20년 이상 된 사포딜라 나무에서만 수확이 가능하며 그것도 3, 4년에 한 번씩만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되었다. 이후 1950년대 들어 껌은 천연 재료인 치크를 대신해서 인공 합성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